자, 비트코인, 먼저, 알아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3일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3일 상황을 보면 3월 2일날 시가로 5,378만 9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고가로 5,482만 9천원, 저가로 5,278만 9천원, 그래서 종가 마감에 5,335만 9천원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3월 3일 시가로 5,335만 9천원, 장중에 고가로 5,371만원, 저가로 5,121만 9천원, 그래서 종가 마감 5,184만 2천원, 그리고 금일 시가로 5,187만 5천원, 현재 고가로 51만 9,500, 고가로 5,195만 2천원, 저가로 5,047만 6천원, 현재 5,085만 2천원, 85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날 보면요, 5,480만원대에서 이제 5,047만 6천원, 그러네. 약 400 정도 되죠. 음, 1,482만 9천, 1,482, 1,047, 1,047, 400 한 40만원, 50만원. 보여주고요. 2월 28일날 약 13%하고 3월 1일날 약 한 2.8% 상승을 올려준 이후에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간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일날 저녁 9시 에 5,450만원, 여기가 5,420만원, 위에서 이제 조정을 줬죠. 조정을 3월 3일날 저녁 11시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락을 줬다. 요 구간이 5,350만원대죠. 5,400. 여기가 5,400이다. 1,400. 되죠.
여기 위에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여기 있어서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좀 이후에 그리고 어제 네.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고 있었죠. 안착을 한 이후에 어떻게 올려줄 건지를 한번 좀 보자. 혹시 여기를 드렸죠. 하락은 떨어질 수는 항상 있죠. 상승 분위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죠. 무슨 일이든지 일이 생기면 떨어진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제까지는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올려주기 때 어떻게 올려줄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요. 혹여 떨어지더라도 요 선이 있고요. 이게 단기 상승선 안에 있다고 얘기 드립니다. 아래 추세선 안에 있고 지금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내려왔고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 말에 올려서 여기서 올릴 건지 그렇죠?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여기나 여기에 걸칠 거다 수 있으니까 너무 아직까지는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 어저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서 요 날로 따져도요 너무 많이 올려줬다 그죠? 차차로 올려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올려줬다. 그러나 차차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주는 게 상당히 좋다 얘기 드렸죠. 어제 방송 초입부에도 얘기하고 중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는 마라.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걱정 단계다. 아니다. 그러나 요 올린 만큼 해서 단기 상승 추세선 안에서 놀아주면 좋겠죠. 좋으나 시장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시장은 올리고 싶은 놈이 있고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놈이 있겠죠. 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놈의 부류는 시장을 주도해서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사서 올리고 싶어 하는 놈이 있고요. 그런 놈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하니까 겁먹고 알아서 파는 부류들이 있겠죠. 시장의 불안을 조성해서 이제 발판 된다.
그래서 단기 상승성이 이제 여기 있는데, 단기 상승 추세선 아래 추세선이죠. 요노 위에서 좀, 안에서 좀 해서 올려주면 좋은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돌파해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끝날지를 한번 좀 보자. 그러나 떨어진 데에서 걱정은 하지 마라. 적어도 요 추세선 요 안에서 여기 그래서 어느 선에서 걸려서 올려준다면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다시 올려서 여기 올라가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건 괜찮다. 그리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도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이 시장 지금 바닥 상황이 이게 오로지 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 변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죠. 마음이야 좀 그렇지만은 또 말씀을 드리다시피 올리는 거는 시장에서 올라간 영향이 다분하다. 그래서 하락의 원인이 해소되어서 상승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 원인이 상존하고 있고요. 이 글씨를 좀 제대로 좀 써야 되겠다. 하락 원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죠. 하락 원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요, 떨어지는 거를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떨어지는 거는요, 기술적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셔라. 기술적 조정. 올렸기 때문에 빠진다 생각하라는 얘기죠. 조정으로 보자. 팔 8분야, 7분야, 6분야, 지금 6부선 언저리죠. 7부선 정도 되는데, 8분야, 7분야, 6부선 정도 되겠네요. 5분야. 제일 좋은 거는요, 단기 추세선을 위로 내일 아침에 종가 마감으로 해서 원봉으로 줄여서 이렇게 끝내든 아니면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해서 올려주고요. 새롭게 좀 올려주면 반갑겠죠. 한 가지로 지켜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같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전쟁 상황이 전쟁 상황이에요. 시대에 따라 틀려서 예전 같으면 뭐 1년 걸릴 것이요. 뭐 6개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6개월 줄어들고요. 6개월 1년이 6개월로 줄어들고요. 6개월이 3개월 줄어들고요. 뭐 이런 거죠. 3개월이 뭐 한 달, 1개월. 시대가 발전하면요. 무기도 첨단화되고요. 폭발력은 커져버리고요. 이러기 때문에 정밀 타격을 하죠. 정밀 타격. 그러다 보니까 전쟁상 양상도 많이 틀린다. 그래서 빨리 끝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전쟁이 좀 원활하게 잘 끝나면 좋은데, 이 전쟁 상황이 조금씩 좀 더 악화가 되거나 악화될 상황이 지금 많다고 봐야 되겠죠. 협상은 여전히 하고 있으나, 협상은 하죠. 협상은 진행 늘 합니다.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한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쪽은 전쟁을 하고요, 협상을 하죠. 협상도요, 어떤 날은 우크라이나, 예를 이런 거죠. A란 나라와 B란 나라의 전쟁을 하면요, 대등하거나 열세에 있거나 전쟁을 하면요, A란 나라가 우세하면요, 협상할 때는 A란 나라가 요상이 좀 더 목소리가 커지겠죠. 또 하다가 B란 나라가 우세하면요, 반대로 이제 B란 나라가 또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협상이란 그런 거. 그래서 점점 A란 나라가 승기를 더 많이 잡으면 협상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한 거겠죠. 어느 한쪽이 점점 해서요, 돈이 많아서 지질 끌거나, 아니면 돈이 없더라도 지질 끌거나, 우리 거 폭격해봐야 땅밖에 없다. 너거는 폭격 당하면 건물이 자빠지고 박살나고 하면, 인구가 많으면 서로가 우위에 점할 수도 있겠죠. 어디든 거기 죽고 나는 건 국민들이지만, 협상에는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면 이제 협상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겠죠. 그래서 이 협상을 하는 상황에도요, 폭격은 주고받는다는 이 얘기죠. 전쟁 중에요, 전쟁이 시작할 때 초입부에 시작을 해서요, 어느 정도 서로가 초반전에요, 선빵 날리려고 우다다닥 하겠죠. 사람 간에도요, 싸우게 되면요, 특히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싸우면 특히 더 리얼하죠. 초반에 한 1분도 안 걸리죠. 1분 안에 힘을 다 빼버리죠. 일반 사람들은요. 1분도 길죠. 한 30초에서 한 50초 안에 하면은 힘 서로 다 빠져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질 끌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렇듯이 전쟁통에도 초반에 선빵을 이제 선기를 잡기 위해서 선빵을 잘 날리죠. 우다닥 하죠. 그런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하죠. 협상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지리하죠. 협상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수단과 방법. 그러면 이제 죽어나는 건 국민이고요. 경제가 팍팍 나고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거 올린 거를요. 사항이 좋아지리라 보고 올렸을 거라 보고요. 떨어질 걸 감수를 하고 올렸다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올리면요. 상황이 좋아지면 조정을 주더라도 잘 올라갈 거고요. 나빠지면 오히려 또 시장이 어떻게 체질적으로 어떻게 견디내느냐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여사항 여기서 여기 지금까지 보면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2% 어제 하고 포함하면요 적어도 한 3% 이상은 빠졌다. 어제 당시부터 시작을 하면 3% 이상 3에서 한 4% 현재까지 많이 빠졌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요거 없다 보면요. 오늘 현재형은 그렇습니다. 이만큼 올린 거는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잘한 짓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올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여기서 올려서요 요 위치에 갖다 치고요. 위치에 위치 올려서 떨어져서 요 위치 하고요. 어느 게 나으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올리는 게 낫다. 현재는 요래 떨어졌지만 거꾸로 상황이 좋아져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정을 줘도 올라갈 수 있고 올릴 수도 있고요. 올라서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고 상황이 그리 될 수 있죠. 반응성을 보고 올린 거예요. 시장이. 그러나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받쳐주고요. 올려주면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다. 이렇게 보자. 이게 수학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놈이 여기서 이렇게 질질질질 올리듯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요. 중간이면 여기까지. 최소한 이제 여기까지 올린다 보고요. 마찬가지로 올려서 요리 내려오는 거나 어느 게 나왔냐를 봤을 때 1, 2 하면 1이 우선 나왔죠. 1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올릴 거를 볼 수도 있다. 떨어져도 여기서 내려오고 온전치기 한다. 여기서 짤짤짤 올리는 것보다 갖다 잡은 다음 짤짤짤 올리다가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떨어진다 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짤짤짤짤 이렇게 올리다가요. 요날 아니죠. 훨씬 못할 수도 있겠네. 자, 여기서 요만큼 올리고요. 요만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 올렸다. 그나마 이렇게 짤짤짤 올릴 때 칩시다.
요 날 떨어진다 얘기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죠? 그냥 요렇게 끝나고 둘째 날 예를 들어 이렇게 끝나고요. 셋째 날 거꾸로 이렇게 끝나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어려 충분히 가능한 게 있죠. 오히려 이게 더 사실은 맞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적어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수준 내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많죠. 내려가지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서 올려서요. 최소한 요만큼 올려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래 유지를 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시장이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요. 괜찮다. 치면은 요놈이 선빵 날린 선빵. 시장이 전쟁을 하고요. 눈치 보고는 일단 올려놓고요. 떨어지더라도 올려놓으면 떨어지더라도 괜찮죠. 어설프게 눈치 보다가 안 올리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추락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 생각하자 이 얘기입니다. 혹여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이 상황을 추락을 하도 이 안에는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이면 시장이 많이 이제 이 전쟁 상황 안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겠지만은 현재 이 속도로라면 언젠간 쪽은 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핵 전쟁만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나요?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내전 상황으로 가든지 어느 정도 종교를 짓지 않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작은 나라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또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부담이 여러가지 일단 이왕일이 된 거 제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을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대로 포격을 하고요. 이왕일에 요거도 묻고요. 이왕일이 지금 세계 여러 지금 나라에서 지구적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왕 욕 얻어 먹는 거 그죠? 시기하면 흘러가겠죠. 그러나 길면 길수록 러시아 입장에서 더 부담이다. 상일 수 있죠. 그러고 안전 인사가 생기고요. 국민적인 저항이 채질 거고요. 아따 잘못하면 쿠데타도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속전속결을 원할 수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장 반응이 이건 또 그때 가서 또 그렇게 별도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길어진다에도 확률적으로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시장 정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국이 유리하면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면 누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할까요?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상황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속하고자 하는 자 있을까요? 있다면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속하고자 하는 나라, 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유리하니까 그랬겠죠. 유리하니까. 유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1. 미국. 2.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크라이나. 2. 러시아. 3. 미국. 4. 중국. 자, 이거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모야모님 반갑습니다. 현재의 이 전쟁 상황을 지속하고자 하는 최대한 있잖아요. 최대한 이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1. 우크라이나. 2. 러시아. 3. 미국. 4. 중국. 닝깅님 미국. 닝징님 미국. 왜 미국이 이 전쟁을 지속하려 할까요? 닌징님 무슨 정보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모야모님 미국. 모야모님 미국. 그러면 이거를 지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니 뭘까요? CIA 정부 들었대요. 와, CIA에서 들었다. 야. 혹시 신랑이 미국의 CIA 소속으로 계신가? 이게 어느 나라든 근데 봐서는 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힘들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근데 침략을 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침략을 안 당하고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으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지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이거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똑똑똑똑똑똑똑똑 썰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뿌리가 있는데, 이게 밀어서 이렇게, 어느 점 되면은 이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 여기가 인접점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요. 땅 해가 딱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힘을 안 밀어도 여기부터는 힘을 엄청나게 가해가지고요.
여기 딱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그 점이라 치면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여기서 요 사이에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의 한계점인데 요 안에 그 전에 러시아한테 접수당하면은 이제 뭐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요 기간 안에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게 낫구나. 1. 전쟁에 이기거나 전쟁을 승리를 하거나 러시아한테 이해 아니면 조기간 안에 서방 세계에 이제 참여를 이제 넣는 거죠. 나토가 직접 개입을 해서 러시아랑 싸워서 우크라이나가 안 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버티죠.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서방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스스로 안 넘어지도록 서서히 넘어지도록 그전에는 이렇게 빠르게 넘어질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의 손길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잡아주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요 점이 딱 오면 그냥 지원이고 뭐고 필요 없이 떨어지겠죠. 이전에 과감하게 서방에서 꽉 붙잡고 안 떨어지게 하고 직접적으로 끌어당겨서 승리를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어진 데서 좋은 것도 아니다. 최대한 시간을 번다는 이유는 뭐냐?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면 답이 없죠. 길어진다 해서, 길어지면 질수록 자국 내의 피해만 속출하죠. 지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서. 러시아 본토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서방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일어나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명 유지 장치는 이제 유지는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몸이 이제 파탄나듯이 그죠? 파탄나듯이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항생제를 해서 견제는 내지만 이 항생제가 암만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면역력도 파괴를 하듯이 몸을 점점 파괴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우리가 자생력이 있게 면역력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느님 보호하사, 부처님 보호하사 이게 살아나서 내 몸을 키워주지 않는다 하면은 내 온몸을 파괴하죠. 마찬가지라 이거. 결국 전쟁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힘들다. 사람도 죽어나고 러시아도 일단 러시아는 둘째 치죠. 똑같은 주먹 한 방씩 때려도 러시아는 주먹에 힘이 많잖아요. 똑같은 강도의 세기가 100개 있다면요. 우크라이나는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없는 거죠. 20개 있다 칩시다. 30개 있다 칩시다. 30개. 러시아는 100개 있으면요. 우크라이나는 30개. 똑같은 강도로 초반에 때리면 서로 얼떨떨하지요. 30개 때릴 때는 서로가 치고받고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작살 나죠. 그러나 30개 다 소진하면 이건 70개 남아있잖아.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서 하냐? 이게 우크라이나 안에서 하는 거라. 살림 다 박살난다는 거라.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들고 무기 들고 여기 와서 싸우지만 러시아도 이 상황을 서방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제재도 하고 하면은 일단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뭐 러시아가 뭐 망하든 말든 간에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작살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이 상황을 유리하지 않다. 땡. 그럼 러시아가 그러면 유리하냐? 러시아는 이 상황이 즐겁지가 않죠.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러시아는 일단은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는 게 강하죠. 군사력도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속전속결 5일 이내에 뭐 전쟁 상황을 끝낸다는 걸 가지고 있었죠.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지죠. 피해는 커진다. 그죠? 3. 서방 세계에서 결속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가죠. 빨리 끝내보면 빨리 끝내야 돼요. 예전에 크림반도 합병하듯이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이후로 제재가 들어왔지만 견뎌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서방 세계가 결속이 되면, 그러니까 유럽에서요 우쭈쭈 할 때, 우물쭈물 할 때, 예를 들어서 평화유지군을 들어오고요, 그 이후로 3일 안에 답대리가 정리가 됐으면 독일이고 뭐시기고 간에 180도로 돌아서지 않았다 얘기죠. 우쭈쭈쭈 하다가 지금 서방세계가 좀 돌았었잖아. 길면 길수록 러시아한테도 안 좋다 이 얘기죠. 그죠? 안 좋다. 그리고 한계점을 좀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 한계점. 러시아의 한계점이 있는 거죠. 군사력을 키우고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모든 게 돈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나는 무너뜨릴 정도의 여유는 있고요. 그런 돈은 있어도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돈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나름은 잘 닦아온 그동안 이번 일로 해서 5일 이내 끝내면 러시아의 위상이 확 커져버리고요. 유럽에 대한 지위도 좀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지고요. 푸틴의 영향력이 훨씬 커져버리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김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푸틴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오히려 푸틴을 정신 이상자로서 몰고 있죠. 그런 상황. 그러면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의 미국 닝닝님하고 모야모님 이거 까딱 잘못하면 시야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이 전쟁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잘 깊이 들어가면요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입장이 있고요 현재 유럽의 입장이 있습니다. 유럽의 입장. 미국의 입장이 틀리고요. 유럽의 입장이 틀리고요. 러시아의 입장이 틀립니다. 러시아 입장.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벌어짐으로 해서 이익 집단이 생기는데요. 이건 둘째 치고요. 당장 미국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잖아. 그죠?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에 참전해서 젊은이들을 희생을 시키고요. 엄청난 돈을 뿌려대고 뭐 이렇게 했죠. 세계의 패권국이다 보니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 안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를 해서 자국 내의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았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내에서는요, 이 전쟁이요, 헐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방 세계에서요, 미국이 지금 참전하라고 난리지기지만 미국 내에서는 발갑지가 않다.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을 안 한댔죠. 트럼프가 안 한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이 옛날의 영광, 옛날의 전후, 우방국하고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좀 소외를 느끼게 해줬죠.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와 전방대의 길을 걸었죠. 걸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미국은 이익 집단입니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공화당이든요, 민주당이든요, 미국이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다 이거죠. 조 바이든의 입장으로 보면요, 아프가니스탄 철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이 이익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군한 거고요. 근데 이 세계 전 지구적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우방이었잖아요. 우방국인데 우방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반군색 저항 세력들을 미군이 막아준다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거죠. 이 나가버리니까 이 반군 세력들이 저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이제 우방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당장 이제 우리 남북 한반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철군을 한다고 자꾸만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에 있는 주둔에 있는 미군, 폴란드 다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그런 기회를 노릴까 싶어서 수시로 이제 조 바이든은 미국이 한반도 주한 미군을 빼니 마니 이런 말 함부로 안 하죠. 이제 무슨 얘기냐?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안 하면, 미국 입장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신냉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세계 질서를 잘 유지를 해왔는데, 미국이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등한시한다든지 방관한다든지 까딱 잘못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접수가 완전히 돼버리든지, 일부 지역에 그죠? 여기만 접수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가 지금 접수되어 버린 상황이지, 이제 난리 났다 하면 이제 이거는 심각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지금 입장이 이제 그런 거죠. 당장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폴란드 인접해 있는 벨라루스 옆에 있는 폴란드, 이런 나라는 지금 전운이 지금 감돌죠. 미군이 지금 이미 여기 주둔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도 여기 파병을 했고요. 또 신규로 5,000명인가 또 파병 신규로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운이 감돌거든요. 그러니까 낌새가 하수성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대해버리면요, 벨라루스나 이런 데서 도와주기만 하면요, 네, 낫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을 초점을 맞추면, 미국인,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는, 이 잘못되는 건 원하지는 않죠. 잘못되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토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지금요, 이 상황을 길어지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상황이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미 서방 세계한테 지금 완전히 지금 서방하고 외민인데, 서방이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많이 하는 게, 이 오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판. 이렇게 된 거 하면요, 이 시장,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면요,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 왜냐면 이게 빨리 정리를 된다는 데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미국이 개입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완전히 나빠지지는 않죠. 이게 완전히 이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그러나 그거는 전제를 하더라도,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요, 길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러시아나 이 미국과 결국은 그 강대강 결단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안 간다 하면 또 이제 쉽지도 않고, 그래서 길어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남은 게 누구겠습니까? 아까 유럽도 절대 이거 원하지 않아요. 길어지면요, 유럽은 당장의 에너지 문제가 걸려있고요. 이게 길어진다는 거는 러시아가 진짜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남아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요, 왜 보면 에너지 문제라 했잖아요. 오일을 이거 팔아먹기는 좋죠. 요즘 이제 방송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일 문제가. 미국이 전쟁이 길어지면 오일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근데 세계의 이제 패권의 지위를 가지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옳은 것만은, 이것만 좋아하면은 뭐겠습니까? 에너지만, 그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에너지 전쟁은, 이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한 것 같다. 근데 미국은 걱정이 많죠, 이게. 왜냐면은, 이 중국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중국이 이걸 좋아하느냐. 100%입니다, 100%. 빨리 짧게 이야기 드리면, 중국은 이 상황을 길게 끄는 걸 원합니다. 중국은요.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세계의 공장이고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러시아는요,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탈월선 국가겠죠. 그렇죠? 어쨌든 선거에 의해서 임기도 연장하고요. 하니까.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인정 안 하죠. 민주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주의를 한 번도 자기들 막 체험을 하지는 못했죠. 그냥 자기도 옷에다가 그냥 입은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럼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 그리고 러시아는 얼마든지 공산국가로 전환을 할 수 있죠. 중국은 패권을 노리죠. 패권을. 그리고요, 러시아는 이 사항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어지면요,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혁명이 일어나거나요. 이랬다가 일어날 확률도 있겠지만, 군사적으로만 꽉 잡고만 있으면, 그죠? 꽉 잡고만 있으면,
체제 유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중국이 예전에 그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요,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위해서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했지만 이 제재를 효과를 못 본 이유가 뭐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을 해줬죠. 에너지를 엄청나게 있잖아요. 장기 계약을 해서요. 러시아에 숨통을 터졌잖아. 근데 요번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요, 푸틴이 갔잖아요. 그때 또 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러시아에서요, 중국으로 하는 공급 계약을 또 맺었죠. 그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스위프트 이것도 이제 그때도 이거 할 때 위안화로 결제했죠. 예전에요. 지금도 이걸 한다. 서방 세계에서 하는 그 결제 수단 스위프트 이거를 지금 강력한 이게 무기잖아요. 안 한다 이게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무너지니 많이 하는데 이거 아마 감안하고 할 거다. 이미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아마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할 거다. 시작은 미미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이 중국이 빡강해진다 이제.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똘똘 뭉치게 되면 새로운 이제 냉전 세대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뭉쳐버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일이죠.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함부로 못 치는 게 말은 그래도 못 치는 게 거기에 있고요. 중국하고 짝짝꿍 하는 거를 이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결속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 짝짝꿍 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제일 걱정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요, 이 길어지면 안 그래도요, 중국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몰리고 있죠. 실제로 몰리고 있죠. 세 개의 공장인데요.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길어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유세계에서는 힘듭니다. 국민들도 저항도 일어나고, 이 공산국가는 저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명령 하나 하면요, 공산당,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바닥에 인민들이 있잖아요. 이 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 이런 데가 서방 세계하고 같습니까? 미국의 주도에서 지금 중국을 지금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의 구세주가 생겼잖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려버렸잖아. 중국은 지금 미중 패권을 지금 다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힘이 좀 딸리는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좀 딸리는 감이 있는데, 중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미국을 위시한 유럽도 이건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잘 이렇게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중국하고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지만, 우군을 얻은 거죠. 청구마마를 얻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하는 거는 중국이다. 미국은 말 그대로요, 천하의 정말로 젊은 패권이었다는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빵빵하면요, 이거 아무 문제 없죠. 예전같이. 적어도 90년대만 해도 90년대의 미국이나 그 당시 같으면
80년대를 제껴놓고 90년대만 해도 이건 완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 상황을 적이는 거는 중국이다, 중국. 중국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음만큼 성질대로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여기다 자국 내에서 참전하는 걸 끓이고 있는데, 이 참전 분위기도요, 일순간에 바뀐다 했죠. 우크라이나 내에 누군가가 많이 다치고요, 유럽에서 지구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은 항상 히어로잖아요, 히어로. 정의감이 붙하잖아요. 이게 강자가 약한 자를 때리고 하면 또 미국은 또 눈에 확 뒤집어지죠. 그런 분위기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미국의 진짜 걱정은 중국이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 만약에 중국하고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가 전쟁 발발되잖아요. 그죠? 이 미국도 다치고 러시아도 다치고 유럽도 다치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팔짱 이렇게 싹 끼고 이렇게 웃으면서요, 룰루랄라 힙하는 불면서요, 팝콘 먹어가면서, 예? 팝콘 먹으면서, 불구경을 하겠죠. 이겨라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 하겠죠. 충분히 그런다. 잉하이 왕서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은 걱정을 한다. 좀 한 발, 두 발 앞서서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작년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예상되는 거 모으면, 그때의 초입부에 얘기했던, 전문가들 얘기했던 예상하는 것들이 맞는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혼전 상황이기 때문에 한자벌 못합니다. 일이 일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측했던 사람들이 맞는 말들이 처음 계획 세웠던 게 정확하다는 그런 말이죠. 마음 먹은 게 옳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딜레마, 중국의 지금 어떠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런 거 보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쉽지가 않다. 러시아도 어떻게든 간에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이게 전쟁은 하서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입장은 명확하죠. 결국은 한 발 더 나가서요, 이걸 접수를 하고요. 전에 현 정부를 붕괴시키려 하는 거예요. 현 정부.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민족이지만 현 정부를 붕괴시키는 거죠. 젤렌스키가 대단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게 러시아는 더 싫은 거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괴롭습니다. 빨리 안 끝나지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서방 세계에서 한 목소리 내고 우위에 좀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생살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푸틴이 지 마음에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지 마음대로 됩니까? 상황이 악화되는데요. 이 악화되는 상황이요. 푸틴이 계획대로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하지만 서방에서요. 압력을 지나치게 주면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압박을 주면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지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궁지에 가다가 놓고 몰아넣으면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겉으로 합리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다. 정신병자면 어떡해? 푸틴이 그러면 어떻게 하든 그러면 그러니까는 내성의 내면에 있던 게 몰리면 반감이 터질 수도 있죠. 왜? 누구나 다 이 정신병자는 몰 이유가 없죠.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죠. 내한테 무기가 많은데 지가 뭐라고 이런 나올 수 있죠. 빨리 끝내려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자국민들도 저항을 일으키는데 예? 내 형제 내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젊은 우리 군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서방세계 치료할 예를 들어 뭐라 한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만당인데 열 안 맞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살살 이 정도 했는데도 나를 완전히 악마를 만들어? 진짜 악마의 맛을 보여줄까? 푸틴이 무기가 별로 없다든지 그럴 능력이 없다면 또 모르나? 창고 안에는 온갖 재련 무기가 다 있는데 이거 써보려고 마음 안 먹겠습니까? 이거 끄집어내서 어디다 터뜨릴 겁니까? 서방 세계에는 차마 못 터뜨리면 우크라이나에 다 쏟아부을 수도 있죠. 이 제렌스키가 이 사람 몰살시키려고 빨리 조기에 끝내려고요. 이 쉽지가 않다. 복잡해진다. 자꾸만 이렇게 되면 서방 세계는 또 가만히 있나 이게죠. 이렇게 러시아가 저렇게 논다? 그럼 이거 끝내고 나면 반드시 보복이 온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죠,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당히 끝내고요. 독일이 보면요, 나중에 돌아섰지만요, 독일에 의해 보면 그러기를 바랄 수도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길어진 거죠. 길어지면 힘들다. 결국 길어지면요, 이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를 처단하려겠죠. 그래서 그 주동자한테 피해 보상을 다 받도록 하겠죠. 이 전쟁의 후유증이 커진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복잡해진다. 길어지면 복잡해진다. 빨리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어떻게 현자가 나타나서 이 사태를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에 제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 푸틴을 만나서 젊은 사람이 젊은 대통령이 잘한 것 같다고 얘기했죠. 어른들, 나이 문 사람들 참 일이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젊은 사람이 나서서 했는데 이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랬댔죠. 미국이 안 좋아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람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양반이 이게 현답이다. 이게 현답. 이게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걸 예측을 해서 했겠죠. 이래 했으면,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안 할래 했죠. 빠르게 나토에 가입을 하고 원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현답일 수 있다. 현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 복잡한데 그나마 이렇게 하면, 왜 핀란드도 그랬고요. 했잖아요. 세계의 가장 부국가 아닙니까, 핀란드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래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뭐 자국민들이 다 죽고 나면 지만 살아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쉽지 않은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도 많고요. 사람 간에 관해도, 형제 간에도, 집안끼리도, 누나한테, 누님한테, 동생한테, 형님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됐고요. 어떻게 말하면서 삽니까? 자기가 입으로 내뱉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라리 이게 있잖아, 끝없는 끝이 안 날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죽을 때 말하지 말고요, 입 딱 다물고 죽고 가는 게 낫습니다. 모아놨다가 터뜨리지 말고요,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100사람을 붙잡고요, 나의 억울함을요, 얘기해도요,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잖아. 100사람을 붙잡고 얘기하잖아. 이게 100사람이 다 내 억울함을 이해하냐? 앞에 보는 데는, 그래, 하지만 돌아서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멱살 붙잡고요, 흔들어 제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다가고 찾아가가지고요, 내 얘기 해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요, 내가 돌아서 집에 오잖아요. 내 마음이 풀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낫다. 안 하느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안 하느니 하는 이보다 못하다.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요, 저는 보면 젊으신 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말을 그래 잘 안 먹어줬지만 러시아에 찾아가서 푸틴을 만나서 얘기하고 중재했다는 게 참,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걸 높은 점수를 줬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은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사람들이 이 뉴스 나오면요, 마치 비웃듯이 이렇게 뉴스 나오거든요. 그래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그 프랑스 대통령이 뭔데, 미국도 있고 뭐 있는데 뭐 중재에 나선다 해서 뭐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뭐 마크롱 대통령이 멋쩍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막 방송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실패를 해도 역할은 충실히 했잖아요. 충실히. 그죠?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시도는 했잖아요. 저는 시도는. 그죠? 대안을 제시했죠. 대안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대안 제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높이 평가해야지. 이거 성사되고 성사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시도를 한 사람을 있잖아요, 비웃거나 안 됐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건 좀 됐다.
그럼 안 한 사람들은 뭐냐? 비난한 사람은 뭘 했는가? 그죠? 사람들은 항상 보면요, 하지도 않으면서 비난부터 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마크롱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했다. 현명하게 생각해요, 현명하게. 사람들은 이 현명함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현 상황을 가능하면은, 우리가 나이 먹은 게 뭡니까?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듣더라도요, 판단을 해요, 판단을. 뭐가 현명한지,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적어도 어른들이라면. 제 판단이 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 마크롱 대통령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복잡해야 되지. 잘못하면 3차 전쟁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미국의 부담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아쉬울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러면 나토에서도 가입을 안 되더라도 나토의 지위만큼을 우대해주고, 러시아한테는 안 시키되 그만큼의 지위를 시켜줄 테니까 너네 간섭을 하지 말아든지,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부담을 들어주고요, 서방 현 질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싶으면 미국한테 도와줘서 중국에 모진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서로 딴 주머니 치고 딴 생활을 하다 보면 학살할 수 있다. 자꾸 이게 확산만 시키는 거예요. 한쪽 어느 편도 안 들고 확산. 그죠? 그렇게 된다. 결국 전쟁 나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또 초점을 흐리게 되고 하면 강대강으로 가서 정말로 극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판이요,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대선판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극한으로 가기 전에 이 시발점일 수도 있죠. 시발점. 어디가 시발점이 될 수는 알 수는 없다. 시장이 빠르게 이제 누군가는 반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이요, 참 그래도 고마운 게 올리다가요 떨어져. 만약에 저는 돌아보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걸 올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물다가 떨어졌으면 이래 안 됐겠나. 그죠? 뭐 비트 대망이 원하는 뭐 3,500m로도 떨어졌겠죠. 뭐 얼씨구야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암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시장에 전쟁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잘못하면은 참혹할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빠르게 소환돼 버리면 장기적으로 가면 어떡하겠냐, 그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게 이렇게 올린 것도 참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요, 빠르게 올린 것에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하는 도 좋은데 세상 일은 크게 그렇게 되겠나요? 근데 돌아보니 이게 떨어졌는데 빠르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만 해도 참 고맙다. 이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질질거리다가 떨어졌을 수도 아니겠냐 이런 얘기 들죠.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까? 우리가요, 여기, 요 금액선 밑으로 떨어지면요, 여기도 떨어지겠죠. 확률도 있죠. 떨어지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면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게 시장이 이제 뭐 전쟁으로 인해서요, 나라가도 떨어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뭐 이게 빠르게 소환이 되네 어쩐지 하고요.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불안 조성이, 전쟁으로 인한 불안 조성도 되지만요, 이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불안 조성이 되겠죠. 떨어지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주지 않고 올려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요 얘기를 제가 3일 전에 얘기했죠. 올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 드리는 거, 그런 거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거래량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거래량이. 시장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요 파란 게요, 내일 아침에 여기 위를 말아 올려줄 줄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올려줄지를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 충분히 힘을, 그러니까 요 선, 여기서 7분야, 8분야를 가늠을 해보고요. 그러면 충분히 요것도 조정이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조정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잘 견뎌내는, 체력적으로 잘 견뎌내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요 올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시장에 의해서요. 거래량을 동반해서요. 잘 올려줬다. 잘 올린 게 잘했다. 천만다행이다. 여기서 행보하다가요. 질질 세버리면 문제가 커진다. 예? 말씀 드리고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락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내일 이렇게 양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날지, 여기에서 끝날지를 보고요. 1, 2, 안 되면 3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이제 여기가 4겠죠. 요런 생각을 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최악은 3까지 생각을 하자. 3까지. 다시 떨어지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진짜 추락을 염려를 해야 되고요. 다시 올리기에는 그만큼 또 힘들어지겠죠.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만은, 요 밑에는 아직 없습니다. 떨어질 확률이만. 여기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겠죠. 저는 그래 생각한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도 되겠죠.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3,500이 왜 없지? 없지 않나, 그럼? 여기죠? 3,500이.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선에서 또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들 하락을 염두를 대고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안, 2안을 잡고 있는데 1안이 아니 되고 2안으로 해서 출발을 올렸다 치면 1안 같으면 떨어진다를 전제로 했다면요 다시 올렸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올리지 못하고 떨어지면 1안을 다시 설면시 다시 끄집어 내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전략도 다시 세워야 되고요. 그래 해야 되겠죠. 좀 시대적으로 이 전쟁이 제대로 좀 파국으로 가지 않고 협상도 잘 끝나고 그래서 일이 원활하게 좀 잘 됐으면 싶은데 참 옳은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우크라이나 한나라를만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원활한 평화가 오기를 기대를 바라야 되고요. 이걸 해서 강대국들이 대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자, 예. 이 합의점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할 때 참 우크라이나가 참 불행해질 수도 있겠다. 세계가 지구적으로 안정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게 있죠. 세상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특히 우리 한반도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생각하지만 이 구국 강병이 된 힘이 없으면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듯이요. 예전엔 누구나 다 그랬죠. 한반도에서 일어났는데 3차 대전은 저거들 땅에서는 안 나. 이 한반도에서 나. 얼마 전에 또 특집으로 봤는데요. 일본이 이 한반도 전쟁, 뭐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지만 또 그런 얘기 합디다. 이 한반도 전쟁.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그 특집을 이게 또 하더라고요. 아주 지능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지능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하고 경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 어디 뭐 가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만 이거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자, 경제에서는요, 이게 적군도 없고 악군도 없고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보호하사 똑똑하신 양반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무국 강병이 돼야 됩니다. 강비가 절대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라가 잘 살면 뭐하니?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뭐 우크라이나가 뭐 나발이고 뭔 상관 있냐 이거라. 내가 잘 되지. 내가. 뭐 우크라이나 막말로 뭐 나랑 뭐 있나 뭐 아니 속된 말로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내가 망하고 있는데 내 가정이 이거 눈에 들어오냐 이거죠. 그죠? 내 돈이 들어가 있고 전쟁 상황을 살피다 뭐 경제 상황을 살피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안타깝고 한국 마음 똑같죠. 전쟁 나면 안타깝죠. 그러나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돈이 잘 돼야지 의아는 그죠? 이걸 보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야 이거 오늘 또 이거 별 얘기 다 하다가 시간 다 보니까
알토코인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네? 어제 이거를 유튜브에서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복잡하겠구나. 참 복잡하다. 미국의 생각, 유럽의 생각, 러시아의 생각, 중국의 생각, 일본 생각, 우크라이나의 생각. 여기 있잖아요. 가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요, 당장에 우리한테는 우리가 길게 생각해서는 탄력적으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자. 길게 요 언저리. 현재는 여기 말아 올렸으니까 여기서 올린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여기, 안 되면 뭐 여기죠. 그죠? 그 다음은 이제 그때가 생각해 보고요. 떨어지면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밑에 생각 가시자. 그리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요 올린 거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단기 요 추세선 위에서 내일 아침 올릴 건지를 보고 보자. 3일을 내렸기 때문에 안착을 시키고요.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충분히. 아니면 쉬다가 떨어지든지.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도 보자. 일단은 여기서 보고 내일 상황을 또 보자. 다행이에요. 여기서 끝나고요. 안착시켜주고요. 뭐 테마 옮겨주고요. 뭐 올려주면 좋겠죠. 오늘은 요거를 좀 진하게 해서 희망을 좀 안고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좀 키우고요. 일단 요 상황은요, 잘 어울린 것 같다. 시장에서 시장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경매 있잖아요, 여러분. 경매요. 경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부동산 공부를 좀 이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이 부동산 공부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매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입찰도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매 가격이 있습니다. 경매가가 뭐냐면, 이제 감정가가 예를 들어 10억이 나왔다. 그럼 1차 경매가가 10억이거든요. 10억. 그럼 여기서 이제 1차에서 이제 낙찰을 못하고 이제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로 넘어가거든요. 2차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이 이제 우리 이제 영남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30%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7억이다. 7억이다. 그럼 이게 2차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래 돼. 그러면 또 3차 가겠죠. 그러면 4억 9천이가? 4억 9천 이래 되겠죠? 그럼 이게 또 낙찰이 안 돼. 예를 들면 겁니다. 경기 오를 때는 4차 5차도 갑니다. 또 4차 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희한한 게, 이게 이제 어떤 거는 보통 은행에서 이렇게 해가면은 채권을 회수하게 해서요, 계속 떨어뜨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자기들 수익, 뭐, 예를 들어 가져가는 사람 가져가고, 안 되고 안 돼요 하면은요, 이거를 일단은,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그때 얼마 있다가 이게 또 다시 경기 붙여 올라오거든요. 이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뭐 몇 개 보이던데요.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지고 보면은 몇 개가 되더라. 그런 게 그런 게 유독 심한 게 있어요. 인천 어디 보면 있고 있던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런 거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금액에 이게 올려놨잖아요. 올린 게 그런 거와 유사하지 않나요? 여기 나누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일찌감치 뛰어 올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금액 밑으로 인접해서 보면은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뛰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올리나 이유 없이 세력의 개입이. 이것도 시장이 이제 이런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나쁘지는 않죠. 올렸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력 장난질을 해서 이따 올렸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있으면 문제 되는데, 거래가 들어왔고요. 올려놨잖아. 그죠? 올려놨잖아. 이런 거는 긍정적이죠.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긍정적이죠. 올릴 때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시장에 누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시장이 올려놨다. 뭔가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사람들이 있겠죠. 올려놓은 거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포기할 사람도 째도 되거든. 그럼 올려놓고 밑에 대방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상황이 올리려면 지금 올리는데 요때 분위기다 이거지.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요때 기회를 보자고 얘기했던 게 그런 연유죠. 잘 올렸는데 떨어지는 거는 또 보자 이거죠. 보자. 안 올렸으면 어떡하냐. 안 올렸으면 이렇게 떨어질 건데,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지 않냐. 떨어져도 여기서 낫지 않냐.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 얘기 하려고 한 거죠. 이 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때문이다. 내일 상황 보고요. 안 되면 또 밑에 보고. 시장은 어디든 간에 단기적으로 여건만 좋아지면은 올라가려는 게 있고, 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올려놨는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열심히 보자. 내일 아침에도 더 떨어질지 바로 올릴지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핵심이 이거다.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보자.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를 보자. 그거 뭐 없겠죠.